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노인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또 노인의 한 70% 이상이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뭔가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자, 오늘은요,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원인 세 가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노후에 내가 가난해질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다는 거죠.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가난을 넘어서 노인 파산이 2021년 7월 뉴스인데요, 사상치대라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 파산 신청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4명이 노인인데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노인 파산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파산을 신청하면요, 그 중에 4명이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원인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원인이. 두 번째는 황혼이혼. 세 번째가 의료 간병비인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원인이 되고 또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녀입니다.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길 자녀가 부부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큼 자녀에 대한 그 학비, 졸업하고 나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크면서 이 학비나 사교육비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나갑니까? 이때부터 벌써 빚을 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뭐 전세나 내지는 조그만 집을 산다고 하면 또 주택 구입 자금도 대출을 받아서까지 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둥뿌리가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자녀가 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또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그것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또 기둥뿌리 하나 빼서 보조해주고, 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혼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요, 뭐 이혼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기존부터 혼자 살든 이런 캥거루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한테 계속 얹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이대별로 부모하고 동거하고 있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20대는 뭐 부모님하고 살 수 있죠. 문제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될 이 30대 이후에 보면요, 30대에도 무려 50% 이상이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고, 40이 넘어서도 100명 중 약 44명은 부모하고 같이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죠. 이 아이들 밥도 해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돈을 벌어도 부족할 판에 계속 용돈이든 뭐든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후를 갉아먹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내버릴 수 없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런 위험 인자를 그대로 했다가는 부부의 노후는요,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지옥이에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비 부분요,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 마음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지만 부부의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결혼 주택 자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부부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고 남는 돈이 있다면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조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노후 자금이 먼저예요. 반드시 부부의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남은 돈이 있다면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에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어릴 적부터 경제적 자립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녀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의 지원은 끝인다. 니들이 벌어서 니들이 학교 다녀라. 직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20살부터는 아르바이트해서 본인의 학비도 해결하고 또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두 자녀 다 본인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대출 받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키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부모 마음에서 쉽지 않은 거지만 이걸 해야만 부부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 리스크. 뭐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원인 3가지. 두 번째는요,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얼마나 될까요?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시는 분들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그 다음에 10년 뒤인 2011년 황혼 비율을 보시면 25%에서 39%로 늘었어요. 약 한 45% 이상이 늘었죠. 10쌍이 이혼하면 그중 4쌍은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황혼 이혼 비율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황혼 이혼이 요즘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2가지 끈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가지 끈, 부부의 연을 강하게 만들어준 그 끈이 있었는데 그 끈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자녀하고 소득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견뎌내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클 때까지만 참자. 네. 그래서 애들이 졸업하고 독립하는 시기, 그죠? 20살이 넘는 시기에 보통 황혼이혼을 많이 하죠. 여성 쪽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끊기는 은퇴 시점에, 그죠? 결국 자녀와 돈이라는 이 강력한 끈이 사라졌을 때 황혼이혼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게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위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자, 돈 같은 경우는 뭐 이혼을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나눠간다고 하면 집도 반, 현금도 반. 그러니까 같이 살 때보다 재산이 절반이 되는 거죠. 또 황혼 이혼 자체가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없거나 적거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2번째가 바로 이제 건강인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 여성보다 남성 부분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둘이 살다가 누군가 아프면 남편이, 아내가 옆에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살 때는 이 건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3번째는 이제 외로움인데요. 외로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또한 외로움을 통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확률이 OECD 국가 최상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중장년인 40에서 64세까지가 65%가 느낀다고 하고요. 65세 이상에서도 역시 65%가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 질문에 거의 30% 정도가 최근 3개월 내에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거든요. 우리 중년 노년의 가장 큰 위험과 무서움이 바로 이제 돈,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이죠. 근데 이것이 황혼이혼을 통해서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황혼이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황혼이혼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부부간의 몰희의 무시, 무관심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폭력이나 외도나 이런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거 말고 부부간의 이런 몰희의 또 무시, 무관심이 황혼이혼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몰이해, 반대 이해죠. 이해를 하고 무시가 아니라 배려를 하고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3년 전에 오셨었어요. 그때 남자분이 오셨는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부부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의 권유로 이혼하기 전에 이 부부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한번 가서 부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라고 해서 부부 학교 1개월 들어가고 나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관계 개선이 돼서 아주 잘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배려, 이해, 관심,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서로 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부부 학교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들어가서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바로 이제 조론이죠. 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기가 조론이죠. 이혼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그냥 따로 사는 거죠. 간섭하지 않고. 이러면서 향후에 관계 개선을 노력을 통해서 또 같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책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황혼이혼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걸 말고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원인은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의료, 간병비입니다. 네, 여기 표를 보시면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이 뭐냐 하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73세이고요. 기대 수명,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기간 83세이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병에 걸려 있는 기간입니다. 크고 작은 병에 걸려 있는 기간인데요. 이때 돈이 들어가죠. 병원비도 들어가고, 또 몸이 아프면 간병인도 둬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도 들어가고, 또 부부 중에 누가 아프게 되면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영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소득은 주는, 이래서 굉장히 빠르게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이제 통계인데요. 지금 간병비나 또 의료비 부분을 보면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죠? 2008년도이고 2018년도인데 2.2배가 증가했습니다. 사적 간병비는. 또 일평균 간병비 역시도 2008년도 대비 2021년도는 6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의료비 지출 부분을 보면요, 50대에는 전체 수입에서 6% 정도가 의료비로 나가는데요, 80대가 되면 전체 수입에서 17%가 의료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3배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치매 같은 데 걸리게 되면요, 최소 연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건강이고요. 두 번째가 자산, 돈 문제죠. 세 번째가 외로움. 이렇게 은퇴 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50대까지 같이 맞벌이를 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시고 아내분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남편이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하게 돼요. 아내분은 남편을 위해서 직장이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서 또 남편을 간호하고, 그런데 직장 생활 자체도 힘든데 나이 50대 직장 끝나고 병원에 달려와서 또 남편 간병한다는 게 한 달, 두 달은 가능하지만 3달 이상은 웬만한 체력이 아니신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이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병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간병인을 두게 됩니다. 월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남편은 계속 병원비와 간병비가 나가고 본인은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팔아서 집을 줄여서 그 남은 돈으로 지금 생활비와 병원비와 간병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1년, 2년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노후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원인 세 번째가 의료 강변비인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일부가 아니라 거의 상당수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이런 상황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종합검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웬만한 병들은 또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종합검진 때 되면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음식, 운동, 마음. 우리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운동도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책이나 명상 또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삶이 바쁘고 하다 보니 이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또 제때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해소하지 않고 쌓아간다고 하면 병이 되죠. 그래서 50이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건강에 우선순위를 둬서 병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자, 의료 감염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에 가난해지는 원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리스크, 황혼이혼 리스크, 또 의료비와 간병비 리스크.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결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노후가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고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부부처럼 돈 걱정 없이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